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버클리 학원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대 입시 전문 아카데미의 원장님이시죠. 이 자리에 제임스 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제가 사실 이 좋은 아침에서 우리 원장님을 뵙기는 처음이고, 그 전에도 뭐 시크릿이나 이런 데서 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여기 방문을 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오전에 원장님 나오시기 전에 어떤 일로 나오실 거다라는 주제를 살짝 말씀은 드리기는 했거든요. 오늘 이제, 버클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나오게 되셨는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이번에 주제는 이제 학생들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토픽을 잡아왔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본격적인 입시철이 다가왔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또 오늘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원장님이 바쁘시다는 이유는요? 네, 이제 뭐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여기서 네. 이민을 오신 분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네. 잘 familiar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여기서 하는데 뭐 학생이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새는 한국 입시도 이렇게 미국처럼 많이 변해서 이제 비슷한 면모가 많기는 한데, 사실 가장 다급한 게 지금 11월 1일로 다가온 얼리의 이제 전형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early나 이제 priority deadline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UT나 Apply Texas 같은 경우에 이제 priority deadline 있고 secondary deadline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또 어떤 학생들은 지금에서 이제 원서를 이렇게 까보는 그런 학생들도 맞아요. 있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많이 이렇게 조언을 받으시기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왜 저희가 굳이 이제 학생을 첫 자녀를 보내지 않아도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엄마들이 사실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워 듣는 정보라고 할까요? 얼리로 지원을 해야 합격률이 높아진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rolling admission 같은 경우나 또 네. 이제 early decision, early action 그런 라운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하면은 어떤 때는 2배, 3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서는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학교 측에서 이제 demonstrated interest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팬데믹 동안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합격이 돼도 올까 말까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안 올 것 같은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그 학생이 그 레즈메 상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학교지만 그 학생을 안 받고 다른 학생을 추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합격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early decision, early action, 네네. 그리고 이제 원서를 빨리 낸다는 거는 네.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네 학교가 나의 number one이고 그렇죠. first priority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학생들을 뽑으면은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matriculate 하는 게 네네. 이제 뭐 거의 100%다. 입학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 네네. 합격이 되면 꼭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면 이 학생은 뽑기만 하면 우리 학교로 오게 돼 있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아이비, 탑티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입학률이 3점 몇, 4점 몇, 거의 1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전에는 한 5%, 네네. 6% 이러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거였는데, 이제 팬데믹 동안에 이제 테스트 옵셔널이 되면서 네. 지원할 학생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아직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엔 3%, 4% 네. 이렇게 많이 내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100명 중에 2-3명 뽑고 네. 많은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뭐 그래도 한 7, 8%좀 높여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더 열어준다는 의미인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롤링 어드미션이라는 말을 좀 생소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롤링 어드미션은 뭔가요? 그러니까 롤링 어드미션이 있고 데드라인 어드미션이 있어요. 네네. 데드라인 어드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 마감 날짜에 원서들을 다 받아놓고 이제 네. 그때부터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롤링 어드미션은 열리고 이제 마감일까지 네. 완벽한 원서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 보고 그때 이제 디시전을 해줘 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겠다. 네, 이 말인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게 데드라인이 November 1st라고 해도 네. 완벽한 원서가 그리고 된 원서가 이제 뭐 한 달 전에 왔다. 그럼 그 학생을 그때 검토를 하고 그때 디시전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롤링 어드미션인 경우에는 빨리 넣을수록 더 유리하기는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리가 이제 100% 있다가 많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데드라인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네네. 이게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구나. 또 요런 걸 또 새로 아시게 되면 11월 1일이니까 아직까지 여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학교마다 또 그런 게 조금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하시는 것도 꿀팁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얼리로 좀 지원을 하면 정시보다는 조금 더 입학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입시를 이제 앞둔 자녀를 두셨다면은 요런 거 부분에서 이제 처음으로 첫 자녀일 경우에는 사실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또 원장님이 이렇게 찾아뵙고 좀 팁을 얻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네. 예, 이제 대학교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오늘 탑픽을 한 이유가 이제 네. 학생들의 목표. 그러니까 저희가 봐왔을 때 이제 잘 되는 학생들, 잘 네. 가는 학생들을 봤을 때는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이제 끝에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이름 value보다는 네. 그 학생의 fit 그리고 그 학생의 목표에 알맞는 네, 그런 네. 대학교를 추수하시는 게 훨씬 학생들한테도 좋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좀 덜 그렇게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아무데나 일단 넣고 보자가 아니라 사실은 목표를 조금 더 이렇게 좁혀서 보면 자기가 동기부여도 되고 더 할 만한 힘을 좀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알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이름 value보다는 그 프로그램 value에 봐서 그렇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네, 훨씬 네. 더 좋아지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주제가 전공 선택 시 꼭 알아야 할 것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어떤 이름 밸류보다는 무엇을 전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학교 텍사스의 대표적인 대학교들이 이제 라이스, 뭐 UT 이렇게 네네,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이제 뭐 early를 한다든지 네. 어디를 이제 가는 게 훨씬 더 학생의 핏이 맞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엔지니어링으로 간다,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로 간다 하면은 라이스하고 UT 중에 네.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아이를 보내본 입장에서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땐 그래도 뭐 어스틴도 훌륭하지만 라이스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UT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쪽으로 랭킹이 라이스보다 더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이나 네. 그런 봤을 때 그럼 이런 프로그램에서 인재들을 이렇게 빼가는 이렇게 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이어를 예, 하겠죠. 스카우트하는 이런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랭킹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게 나중에 이제 취업이나 이런 네. 거에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UT 같은 경우에는 랭킹이 그런 쪽으로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ቪ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UT가 넘버 원이에요. 와. 예, 그런 거에 또 따져봤을 때 네. 만약에 내가 그런 전공을 하겠다, 그런 전공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제 UT를 가는 게 라이스를 가는 것보다 더 낫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대학이 모두 너무 훌륭하지만 같은 그런 훌륭한 대학 중에서 어떤 전공이 더 좀
잘 그다음 내 넥스트 스텝에 더 도움이 되는가까지 좀 더 먼 미래를 좀 보고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있어야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내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요소들이 필요한지 네. 레sume상으로나 그럼 그게 좀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제 엄청 바빠지면서 많은 거를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원서를 들 때는 특히 네네.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썼다든지 아니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을 아예 네글렉트 했다든지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원서 넣을 때 힘들죠. 그러니까 산만하고 너무 방대해지니까 실제로 내가 총알로 쓸만한 것이 없어진다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네. 이제 들으시잖아요. 아니 왜 저 학생이 네. 그 대학교에 못 들어갔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런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 학교하고 이 네. 학생하고 어떻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의 그 상이 네네. 이 학생은 특별하고 이렇게 훌륭하지만 네.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그런 자녀들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이 아이한테 맞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싶어 할 때 이럴 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뭐라 그럴까요? 가지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통해서 이 아이한테 더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것들을 좀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오시면 저는 항상 이제 상담을 할 때 물어보는 네. 게 학생의 목표, 학생이 뭘 하고 싶은지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든지 저렇게 해야 되든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딱 보여요. 학생이 이걸 목표로 하는데 왜 이 클럽에 들어있지? 아니면 학생이 이걸 목표로 하는데 왜 여기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요소를 하고 있지? 네네. 그러면 딱 이 좋은 합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왜 익스밴드를 하지 않고 다른 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네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를 전문가 눈으로는 보이는데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마냥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누가 어디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뭐 했지?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학생들마다 다 스페셜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학생들마다 특이한 점이 있고 그거를 유니크한 점을 어떻게 잘 살려서 네. 목표에 알맞게 이렇게 보여주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레주메를 쌓느냐에 따라서 그 네. 차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사실 그 UT 어스틴에서 굉장히 강한 아까 전공들이 뭐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컴사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좀 좁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트랙에 있는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카데믹리는 어느 정도 갖춰줘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first tier 학교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뭐 상위 1~2% 그리고 뭐 SAT 같은 경우에는 뭐 1,550에서 네. 1,570 정도를 기본으로 갖춰주셔야 되고요. 네. UT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500점 이상 그리고 상위 한 5%에서 10% 네, 안에 네.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아카데믹리 그렇고요. 이제 거기에 또 알맞는 또 이제 extra curricular이나 네, 그런 게 그렇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엑스트라 커리큘럼 때문에 사실 뭐 많은 당락이 조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과외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적은 이 아이나 저 아이나 비슷하단 말이죠. 동양 아이들은 많이 그래요. 네, 너무 잘하잖아요, 네. 사실. 뭐, 다른 타 민족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공 계열에 있는 학생들은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도대체 어떤 활동들을 좀 해야 될까? 무슨 컴퓨터 대회를 나가야 되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네.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 학생의 스킬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이나 이런 거에 거기에 알맞는 그런 스킬 같은 거를 네. 프루브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하이스쿨을 가면은 학교들 측에서도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선생님들이 진짜 좋은 선생님들을 받기는 힘들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코딩을 잘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아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대기업에 가서 돈을 네네.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히트 or 미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P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4년 동안 했다. 네. 이것보다 아웃사이드에서 그러면 그런 대회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뭐 앱을 만든다. 퍼스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만큼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유사코라고 있는데 네네. 이게 좋은 점이 이제 내셔널 이렇게 알아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네. 거기서는 또 랭킹을 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플래티넘 레벨, 골드 레벨, 실버 이렇게 주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하면은 딱 그게 나오죠. 아, 그걸 통해서 좀 검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실버 레벨 프로그래머이다. 네. 이렇게 해서 검증이 되고 또 이제 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과목 설정에서부터 뭐 피직스 같은 거는 끝까지 해야 되고 calculus 같은 것도 끝까지 해야 되고 이제 보통 지금 이제 multivariable linear algebra까지 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그걸 모르고 갔다가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네요. 네,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딱 prerequisite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뭘 하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못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들스쿨에서 하이스쿨로 올 때 만약에 그런 쪽이 목표다 그러면은 네. multivariable나 그런 linear algebra를 senior year 때 두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알으셔서 미리 그거를 준비를 하시든지 스킵을 하셔서 네, 이렇게 네. 그게 알맞게 이제 트랙에 가야죠. 그렇군요.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고등학교 턱 가가지고 시작하면 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버클리 학원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 한순간에 그때만 올라와서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부터 내 대학과 진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언제쯤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해요. 네, 이제 목표에 따라서 뭐 일찍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보통 딱 진로를 딱 정하는 시기는 이제 하이스쿨 올라가기 전, 네. 그 정도쯤에서 하시면은 이제 클래스 그런 셀렉션 같은 거나 네, 이거에 네.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목표가 높다고 하면은 그리고 네. 학생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잘하는 부분, 그리고 좋아하는 부분,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 이거를 파악하는 게 맨 처음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거기에 알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일찍 해야 되는 게 있고 늦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일찍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코딩 같은 것도 일찍 시작할 수, 뭐 파이썬이나 이런 쉬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네네. 이제 거기에 알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거기에 소질이 있는지 알게 되면 이제 거기 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스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네. 수학의 절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prerequisite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그 절차를 걷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안 올려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있는 이 트랙이 내가 거기 이제 졸업할 때까지 네. 이 수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트랙이냐 아니면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하면은 뭐 크레딧 바이 exam이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나 이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이제 하이스쿨 들어갈 때 네.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를 건너뛰려면요 일찍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크레딧 바이 이그제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킵 시험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 아이는 이만한 자질이 있다.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엘레멘터리나 미들스쿨 같은 경우 네. 태그반 같은 거, 뭐 프리AP 반이나 네. 태그반, 뭐 gifted GT 반이나 talent, 뭐 이런데요. 이런 클래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준비 과정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GT 수학 같은 경우에도 네. 학교마다 그게 또 달라요. 아, 그렇군요. 어떤 학교는 이게 2단계 뛰어넘는 학교들도 있고 네. 어떤 학교 한 단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7th grade, 8th grade math라고 하시면은 알지브라가 포함이 안 된 학교들도 있고 포함이 된 학교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내가 있는 학군에서 네. 하이스쿨로 들어갈 때 어떤 과목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뭐 foreign language 같은 것도 네네. 예, 이제 pre-AP
unweighted GP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려워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first year foreign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pre-AP weighted 클래스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스쿨 때 하고 이제 뭐 pre-AP 해서 2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honors 3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네, 네. 이렇게 준비 과정을 해주셔야 되기 네. 때문에 예, 뭐 미국 스쿨 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예, 너무 아이를 이렇게 닥달하지 마라. 네, 그것보다 이제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네. 거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을 두셨다면은 네. 여러 가지 분야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경험들을.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하이스쿨, 대학교 가고서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말을 잘 듣고 네. 공부도 잘하고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딱 갔지만은 막상 자기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를 좋아하지? 내가 이걸 좋아하나?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향이나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네. 이렇게 접해서 하이스쿨 가기 전에 그럼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거는 잘하네. 이건 네. 못하네. 이런 거를 정해 주시면은 나중에 그게 아이들한테도 못하는 걸 계속 요구를 하는 것보다 힘들 거예요. 예, 자기가 잘하고 재밌어 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네. 그게 학생도 스트레스가 덜 받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도 좀 괜찮고요.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가장 아이디어란 모습이긴 하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그러니까 부모가 막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좀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거의 좀 수학 쪽이나 과학 쪽으로 가려는 아이들은 좀 중학교 때부터 좀 일찍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해 보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 1452님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떤 학교에 얼리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넓은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학생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는 하는데 네. 이제 early 제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early decision, action 이런 게 있고 또 네. 이제 뭐 rolling admission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early decision 같은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합격이 되면은 꼭 그 학교를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합격이 됐다. 그럼 다른 학교에 있는 원서들을 이렇게 빼야 돼요. 아무리 더 좋은 학교에 붙었어도 못 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regular decision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early decision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 네. 그리고 드림스쿨? 네, 드림스쿨이 되든지 뭐 무슨 학교든 네. 내가 10개를 했는데 10개를 다 들어가도 난 이 학교를 꼭 가겠다. 그런 학교는 이제 early decision 하는 게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선택이니까. 네, 합격이 돼도 자기가 no 할 수 있을 거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또 early action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restricted early action, single choice early action. 네, 이런 것도 어려워요.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네, 네.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early decision을 어디에 쓰느냐인데 그렇죠. 그 유리한 거는 early로 하는 것보다 빨리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하고 부모님들이 꼭 이 학교는 꼭 가야겠다 이런 그런 학교가 있으시면은 이제 거기에다 해서 early decision을 네. 쓰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네. 그래야 거기가 독하니 붙었을 때 후회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학교고 진짜 가고 싶어하는 여긴데 네. 두 개 다 됐는데 여기가 early decision으로 락인되는 바람에 아무데도 못 가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를 못 갈 수. 네, 그러면 울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네,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전공별로 꼭 알아야 할 것들이잖아요. 전공을 선택할 때 이제 시니어인 아이들이 이제 어떤 전공으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학교들마다 그게 이제 되게 컴페티티브한 전공들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UT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있고 이제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로는 넘버 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다른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내가 진짜 카네기 멜론이 목표라고 하면은 네. 아, 내가 이 메이저로 들어가기에는 내 요소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너무 세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를 전공을 해서 처음부터 지원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 학교에 우선 들어가서 예, 전공을 인터널 트랜스퍼라고 해서 바꿀 네.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네, 네.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하고 메이저를 지원을 할 경우에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난 진짜 이 학교에 이 메이저로 들어가고 싶은데 부족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스트래티지 상으로 네, 네. 예, 그러면 우선 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이제 그게 또 프라이빗 스쿨하고 퍼블릭 스쿨하고 이게 달라요. 아, 그럴까요?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 UT 같은 경우는 네네. 되게 트랜스퍼 같은 게 인터널 트랜스퍼 메이저 체인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맞는 메이저에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아. 그렇지만 이번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좀 더 자유로워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컴퓨터 사이언스 카네기 멜론을 목표로 하지만은 네. 다른 걸로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이제 주니어 이어 때 네. 그걸 디클레어 할 때 네네. 그럼 메이저를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을 예를 드시니까 여기서 컴사로 가고 싶은데 여기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른 전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안에서 이제 트랜스퍼를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이과 계열이 아니고 사실은 전혀 뜬금없는 뭐 영문학으로 일단 들어갔어요. 그래 놓고 아예 그 분야가 다른데도 이렇게 트랜스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칼리지들이 대학교 안에서도 칼리지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 College of Natural Science, 그렇죠. College of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Liberal Arts 쪽에서 STEM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더 힘들죠.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원서를 넣을 때 이 학생은 분명 스템 쪽인데 네. 원서를 이과 쪽으로 넣네. 문과 쪽으로? 문과 쪽으로 넣네. 네. 이런 거면 이게 띠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띠에 맞춰서 네, 컴퓨터 네. 사이언스 쪽으로 하되 그게 너무 그러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컬러지 안에 들어 있는 좀 더 덜 컴페티티브한 메이저 네, 네. 이런 쪽으로 해서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아예 생뚱맞게 하면 오히려 입학사정관들 눈에 더 튀어서 얘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네, 갑자기 뭐 의대 준비를 하거나 네네. 엔지니어링 준비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뭐 College of Forestry 뭐 이런 거를 듣는 거는 터무니없이 이상한 거기 그렇네요. 때문에요. 네네. 네. 그렇지만 가장 센 거보다는 약간 경쟁률이 덜한 곳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UT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비즈니스 말고도 뭐 economics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관련되어 수학 있는 쪽으로 것들이니까. 관련되어 있는서 그 엄브렐라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네네. 그 안에서 바꾸는 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러면 undecided로 들어가는 건 어떤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원서를 넣을 때 같은 경우에는 네. 언디사이드 해도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경쟁이 너무나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들에서 선호하는 학생들이 지금 자기의 목표가 뚜렷하고 자기를 목표에 의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런 goal oriented 학생들을 원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언디사이드 들어가면 우리 학교 와서 그러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다는 건데 그것보다 이렇게 목표가 딱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네. 좀 선호하게 되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좋은 학교,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의 그 학교 취지는 항상 뭐 자기 주장이 좀 뚜렷하고 개성도 강하고 또 목표 의식이 뚜렷한 이런 좀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을 원하는데 undecided로 넣으면 약간 좀 그거랑은 성향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랭킹이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나도 이제 많은 학생들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서 조그마한 요소 하나 가지고도 네. 탈락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이제 뭐 아마 이렇게 이 방송을 듣고 나시면은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 원장님께 또 문의 전화가 굉장히 또 많이 올 것 같아요. 이제 다급해졌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초반부터 차근차근 하면 좋지만 사실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급하게 이제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거를 듣고 생각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얼리는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뭐 정시나 이런 거
거에서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 시간에도 이제 원서 마감 날짜가 네. 아직 아니기 때문에 늦은 거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더 빨리 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학년마다 이게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10학년들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좀 아이를 푸시를 하거나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원서를 망쳐버리면은 그게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꼭 이 학교를 충분히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원서에서 뭘 잘못되거나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1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원서가 제일 프라이어리고요. 그거를 이제 끝내고 나면은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집중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서에 좀 집중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사활이 걸린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요소들을 다 모았는데 그거를 이제 프레젠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잘못 프레젠트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헛될 수가 3년, 4년의 노력이 헛될 수가 있죠. 지금 원장님이 딱 말씀하신 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인 거죠. 그 원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꼭 인생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길 원하니까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또 시니어 학생들 또 입시를 준비하는 그다음 어린 친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가 꼭 이제 프리스티지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네임 바이유보다는 학생들마다 다 핏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목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찾으시면은 이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밸류만 보지 말고 내가 정말 전공하고 싶은 그 전공이 좋은 곳을 선택해라. 뭐 전공도 그렇지만 또 이제 학생이 또 선호하는 그런 대학 생활의 그런 꿈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조용한 학교 싫어. 뭐 이런 친구도 그러니까 있고요. 너무 큰 학교, 뭐 이런 작은 학교. 그래서 이런 걸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다음 4년, 5년 이런 거를 이제 자기 삶에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할 때도 학군 보고 지역 보고 다 이런 걸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냥 학교 이름보다 자기가 가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럼 그게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이름 있는 학교든 없는 학교든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의논을 하고 잘 맞춰서 그 학생의 레저메 상에서 들어갈 수 있고 레저메 상에서 해피하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도전해줄 뒷팀돌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될 수 있는 학교가 좋죠. 그러니까 학교가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서도 이제 졸업을 못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하면은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되고 자기 가정 꿈을 이렇게 이뤄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 첫 시작인 거죠. 다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의 학생이 알맞고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하죠. 맞아요. 우리 오늘 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꼭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한테 맞는 거 여러 가지 핏할 수 있는 거 환경 또 뭐 그 분위기 또 학교 규모 그것이 뭐 로컬 스쿨이 됐건 뭐 밖에 있는 스쿨이 되었건 나한테 맞는 곳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경제적 요소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됐는데 갑자기 그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넌 거기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하고 학생 쪽에서도 자기의 목표는 그런 걸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거를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이거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하면 항상 그것만 얘기하고 대학교 가서 그걸 몰래 바꾼다든지 뭐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소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만날 때 또 더 좋은 소재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